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 이런 수식어까지 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법조인답게 법적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 논리를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허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위증, 고발, 소환 이런 법률 용어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해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당했다 또는 수사 의뢰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해야 된다. 더 줄이면 특검이 위증죄 수사 중이어서 못 나간다라는 뜻인데 언뜻 보면 그런 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말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서 못 나간다. 사실 이건 청문회나 국감 때 단골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단골이죠. 오늘 조윤선 전 장관도 오전 내내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다가 네. 뒤늦게 오후에 불려 나왔거든요. 오늘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증인이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4명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같은 이유를 다 밝히진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번에도 청문회를 좀 피해간 거군요. 네. 그런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수사 중, 네. 수사 중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위증죄 수사 중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검팀에 확인했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 아니다. 소추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오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니 수사도 받고 있지 않는 거군요. 심지어 많은 언론이 지금 고발당했다, 네. 고발장 접수됐다라고 표현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고발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저 수사 의뢰서만 접수돼 있는 상황이었죠. 수사 의뢰는 이렇게 왼쪽에 검토 단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가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검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 국회에 고발이 꼭 있어야 한다. 고발이 전제돼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고발 옆에 괄호를 해서 또는 수사 의뢰 저렇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네. 표현을 해놨군요. 네. 보통 불명확한 거 저 괄호 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괄호 안에 정확한 걸 넣고 불명확한 걸 바깥에 넣습니다. 네. 저 고발 다 X 지워야 됩니다. 수사 의뢰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 의뢰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 왼쪽에 수사 영향 우려로 불출석한다라는 우 전 수석의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위증죄 수사를 사유로 내세우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혹시 우 전 수석이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안나경 앵커 말대로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전제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헌법에 누구나 형사상 방어권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불출석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국회 증언감정법은 모두 이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모두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와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의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묻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출석부터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죠. 네. 아무리 법에 능통한 우 전 수석이라지만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좀 빈틈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저기뿐만 아니라 더 네. 있습니다. 자, 빈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번에는 기초 논리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달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모른다, 현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국회는 당시에 위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처럼 오늘도 몰랐다고 같은 내용을 유지한다면 향후 수사를 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거짓이든 사실이든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둘째, 오늘 말이 뒤집혔다면 그렇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는 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 위증을 스스로 인정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23년간 검사였던 우 전 수석. 하지만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적 근거도 미약했고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법조인이 저희에게 오늘 딱 한마디로 이런 네.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궤변. 네, 궤변. 공직에서 법을 23년 동안 다룬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